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11월 미국 처방 실적 램버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다올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11월 미국 처방 실적 램시마 인플렉트라죠.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30.2% 30%가 넘어가고 있고요. 얘가 더 증가해야 됩니다. 40%에 육박해야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 45.7% 처방 수량이 늘었고요. 전달 대비해서 4.5% 증가하였습니다. 이 레미케이드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28.4%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고요. 전달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자, 허즈마는 미미하죠? 점유율이 1.5%,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 전달 대비해서 6.8% 증가하였다. 허즈마가 사실 미국에서 조금 미미하지만 일본에서는 50%가 넘어가는 그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독보적이고요. 남미에서는 아직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와 허즈마 같이 항암제, 여기에 이제 베그젤마가 추가가 되었죠. 항암제, 상암제 3총세가 되었고요. 여기에 ADC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미래가 밝다. 삼성, SK, 셀트리온이 주도한 의약품 수출 실적, 향후 누가 이끌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당연한 부분, 맨 뒤에 있는 셀트리온이 맨 앞으로 가시겠죠. 램시마, S시마 하나만 하더라도 바이오베터와 신약으로서 바로 38년도까지 약 20년간 독점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줄줄이 나오는 의약품들을 직판으로 전 세계를 뿌려나가죠. 여기에 ADC, 이 부분을 신약으로 캡할 수 있다면 저는 빅팜의 위용을 갖춰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심장은 바로 셀트리온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연구개발 실적과 그리고 직판과 전반부와 후반부는 유일한 회사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임기만료 제약바이오 CEO 연임 가능성에 주목한다.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4연임에 도전한다. 이번에 대표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연임을 해왔다. 그래서 실적 성장도 이끌었고 3, 4병의 적임자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동일한다. 충분히 실적 성장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요한 건 직접 해외에 가서 직접 자기 또한 그 부분에 참여를 했었었죠. 그리고 회계 문제 처리에서도 모태빵을 받고 직접 또한 거기에 참여를 했었었죠.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7.2원의 상승 마감, FOMC 앞두고 관망세,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0.5% 상승세가 거의 0.5% 상승이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걸 상승하고 과연 회의록에서 또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언급할지가 바로 방향탄을 가늠하겠죠. 중요한 건 제가 언급하는 세 가지, 우크라이나 봉합,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더불어 원유에 대한 증산, 그리고 나오는 물가의 완화, 그리고 연준의 피봇, 이게 다 맞물려서 진행됩니다. FTA 승인받으면 만사 오케이, 이제 판매까지 뚫어야. 이걸 누가 하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다는 부분이죠. 그간 해외 진출 신약, 영업만 갖춘 파트너사와 제휴. 하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이 있다. 수수료를 나간다는 건 원가 경쟁력이 그만큼 상실되는 겁니다. 원가 경쟁력,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셀트리온 서정준 회장이 구둣발을 질끈 매고 전 세계를 누비며 침대 시트포를 간호사와 함께 나눠가면서 전 세계 유통망을 뚫어갔었죠. 헬스케어, LG화, SK바이오팜 등 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 가능한 직판 나눠서는 업체 늘었다 말은 하지만 직판망은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의 유통망을 깔아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에선 셀트리온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누구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 감히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내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부분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직판 체제를 구축하였다. LG화학, SK바이오팜, 휴젠, HLB, 직판 예정, 직판 계획, 어딜 통해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판매한다. 어디 회사 인수 후 직판 유지한다. 하나, 기본적으로 전 세계 직판망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3, 4병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또한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전쟁은 누가 이길까? 여기 바로 셀트리온, 고농도, 그리고 상호교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중이고요. 중요한 건 PM 회사에 포함이 되느냐. 3개 회사를 채택한다고 했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자회사인 PM 회사에서 3개 회사 더불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타 사보험사까지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고농도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요. 상호 교차까지. 그리고 또 뭐죠? 직판으로 판매가 됩니다. 자, 삼바 그리고 알보텍. 자, 이 중에 바로 3개 회사만이 나가지만 셀트리온이 7월 기준으로 저는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20조 시장에서 승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직판 첫 번째 원가 경쟁력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율까지 올렸죠. 공장에 대한 수율, 그리고 고농도, 그리고 상호 교환 여부 승인 임상 중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드렸던 PM에 포함되느냐, 약제 급여 관리 기간에 포함되느냐. 자, 그래서 PBM 시장은 CBS 헬스와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 헬스와 산하의 옵텀, RX 3개사가 약 8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로 과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 포함되는 게 이 상호 교차보다 초기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램시마의 경우에 바로 사보험사 의약품 등재가 늦게 되면서 수출 속도가 더뎠었죠. 이게 핵심으로 가른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끝물 백신 치료제 접고 본업 시동이다. 셀트리온이 바로 레키노라를 유럽에서 리제너론과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 허가를 받았죠.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 또는 오미크론은 변이를 만나게 되면서 아쉽게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남았지만 이제 본업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성장 속도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며 수익성 올라간다.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국내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과연 신약을 그리고 바이오 신약을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23조 시장 열린다. 세계 1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쟁탈전. 자, 여기에 셀트리온이 선봉대에 서 있다. 코로나 치료제 주권도 포기하나 국내 기업들 개발 중단 잇따라. 자, 이거를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신약을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미국의 바이오텍과 함께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어. 그것도 타 회사가. 미국은 이미 미국에서 받고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한국도 넘어갔지만 한국은 조그마한 회사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허가를 딱 하고 받았는데 국내에서 또 우리가 치료 받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너무나 사실 어려웠었죠.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국내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주가를 띄우려는 목적이나 또는 진짜 이걸로 돈을 개발하겠다? 물론 감염성 질환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은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그러나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7, 코스닥이 0.59,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FOMC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경계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죠. 채권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또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다 파란불이죠. 자, 니케이, 상해, 항생. 항생은 2.2. 참 변동성이 커요.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해는 0.87. 니케이는 0.1.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약보합권에서 전세계 증시, 그리고 채권시장 또한, 그리고 외환시장 또한 숨죽이고 있다. 원달러는 1307원 살짝 올랐고요. 달러 104.79 살짝 강세였다. 유가는 71.02 좀 내려왔다. 요 달러에서 좀 71달러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미국 채금리도 3.54, 2년물도 4.33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또한 중요한 건 FMC와 소비자 물가, CPI, 그리고 FMC. FMC 앞두고 위축된 투심. 요게 시장의 향방을 가르겠죠. 기자회견 0.5%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또한 뭐라고 언급할지 그게 시장의 방향타를 가늠하는 결정타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6.01, 거래량 16만 8천 주. 제가 봤던 것 중에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 근방에 있지 않을까요? 16만 8천 주? 오, 그 정도로 시장의 거래량은 급감했고요. 전 세계 자금도 씨가 말라 있다. 이게 자산시장에만 씨가 마른 게 아니고 실물 경제에도 씨가 말랐거든요. 이 자산시장에는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자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씨가 말랐고, 그리고 실물 경제에도 자금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거래량 하나를 보면 전 세계가 다 보인다.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의 혈관은 다 막혀 있습니다. 요걸 풀어야 되겠죠. 연준에서. 그래서 물가가 중요하다. 왜? 얘네가 이거를 명분으로 하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2.2 하락했어요. 또 하락하니까 기분 안 좋죠. 올라가면 기분 좋고 요거를 좀 줄여보세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련다. 한번 탄력 붙고 실적 성장하면 어느 기준점인가 정고점 나온다. 2.3조 4조 이제 요거죠. 3조 금방 나오면 영업이익 폭증하고 순이익 폭증하면 나와서 3, 4병 나오게 되면 한 방에 끝나야 됩니다. 남아있는 공매도 대량 잔고와 그리고 대차 잔고를 얘네들 한 방에 보내야 되겠죠. 얘네가 들어오면 탄력이 붙겠죠. 쇼커버가 들어오면 이 잔고 물량이 여기에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가격은 날아가게 되겠죠. 요때가 1차 목표. 정고점 돌파가 나오면 4년 만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3, 4평까지 더해지면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나른다. 요때 그렇게 지금은 결론은 올라가건 떨어지건 힘 빼지 마라. 올라가서 좋으면 떨어질 때 슬프잖아요. 이래서 떨어지는 거는 3년, 박스권은 3년, 4년인데 올라가는 고작 1년이잖아요. 3, 4년간 힘들고 1년간 좋은 건데 이래서 힘 빼라고 언급드리는 겁니다. 지도는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 없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3.68. 거의 최근에 2%, 3%, 3%. 의미 없죠? 10% 들어가건 18% 들어가건 23% 들어가건 뻥카이다. 이유는 거래량이 헬스케어 또한 18만 주. 얘도 거의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 숫자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씨가 말라있다. 그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 또한 중요하지 않다. 등락률 오늘 0.61 약보합.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8.64 거래량 4만 주. 오늘 0.9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38만 9천 주. 자, 다시 한번 229만 주를 향해서 갑니다. 요게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고작 10만 주죠? 그쵸? 얘네 계속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주 깨고 100만 주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시간을 우직하게 기다립니다.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 셀트리온의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죠.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토주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너무나 없죠. 수급 또한 사실 큰 의미를 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27,000, 기간 14,000주, 기간 14,000주 중에서 금융투자 5,000주, 보험 2,200주, 투신 3,100주, 사모펀드 3,600주. 다 그냥 지들끼리 나눠 가졌고요. 외국인 27,000주. 한 달 기준 약 19만 주, 20만 주 매도 나왔어요. 그리고 개인은 13만 주 받아냈고요. 기간은 5만 주. 기간 5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대부분 다 받아냈습니다. 한 달 기준 연기금 6만 7천 주. 사모펀드 약 4만 9천 주. 요 한 달 기준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하루의 흐름 같아요. 그 정도로 현재 시장의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씨가 말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이 한 달 기준으로 좀 엉켜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개인의 압도적인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연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번은 명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 14,000주, 기간 22,000주 14,000주 매수했고요. 기간은 22,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금융투자가 다 팔았습니다. 2만 주. 투신이 2,300주, 연기금이 452주 매도. 사모펀드는 조금 들어왔어요. 636주. 개인이 7,900주 들어왔고요. 개인은 약 한 달 기준 78만 9천 주, 약 8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43만 주 매도, 외국인이 37만 주 매도입니다. 헬스케어가 한 달 동안 별로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기간 43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 14만 4천 주, 연기금은 1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투신 9만 4천 주. 그러나 헬스케어 또한 4월 기준 큰 흐름에서 보면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기관은 연기금이 중심이다.
흔들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기준 엉켜있는 것 뿐이에요. 제약 쌍끌이 매도, 외국인 만주, 기간 5,700주, 기간 5,7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5,500주 가까이, 나머지 투신 239주, 연기금 236주, 개인이 16,000주 받아냈고요. 한 달 기준 68,000주를 개인이 받아냈고 외국인은 약 4만주, 기간은 25,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 25,000주 매도는 금융투자가 22,000주, 투신이 6,800주. 자, 제약 또한 한 달 기준이 하루의 흐름 같죠? 그만큼 지금의 수급의 흐름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이 코스피가 이게 수급이 맞나요? 외국인 178억 매수. 이게 뭐죠? 기간 439억 매도. 한 달 기준 1조를 매도했고요. 기간은 개인이 1조를 받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375억 매도 나왔다. 자, 요게 참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자금이 씨가 말라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관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 그리고 금융투자 245억 매수, 투신 28억, 보험 99억 매도, 연기금 134억, 사모펀드 464억 매도가 나왔다. 제가 지금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연준이 자금줄을 조이니까 한국은행은 당연히 조일 수밖에 없어요. 외자가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보다 앞섭니다. 외자 유출하게 되면 금리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미 주식, 채권, 환율 시장에서 3대 트로이카에서 이미 외국인에 의해서 자금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증시의 수급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셀티온의 오늘 호가창입니다. JP모건 13,000주, 모건스탠리 12,000주. JP모건 요거 팔면 며칠 팔다가 또 들어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겨울 정도로 잔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한 자주 보이는 애죠. 자전, 그쵸? 한국도 왔다 갔다. 지들끼리 미래에셋도 지들끼리 왔다 갔다. 모건 스탠리가 12,500주 팔았는데요. 얘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메릴린치와 함께. 자,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오늘 하루 종일 조금씩 팔았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 근데 거래량이 너무나 없다. 수급에 큰 의미를 사실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자금이 씨가 말라 있을 때는. 자, 보면은요. 이거 월봉이니까 일봉을 좀 볼게요. 자, 거래량이 진짜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거의 가장 아랫부분에 얘보다 아래 뜬 적이 없죠? 그죠? 2020년 2월 기준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 정도로 자금이 현재 씨가 말라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확대하니까 뭐 거의 뭐 그럴 것 같죠? 이때 비교해도 없을 것 같고 10만 주대가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16만 8천 주. 몇 번 계신가요, 여러분들? 제 기준으로는 10만 주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상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먼저 매크로가 돌아서야 셀트리온 돌아설 수가 있다. 바닥을 딱 찍고 더 이상 밀려가지 않고 4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들은 밀릴 때마다 이들은 모아갔다. 아랫꼬리를 달고 그게 월봉으로 드러나였다. 우리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단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밀릴 때마다 안 밀리고 있는 이유, 아랫꼬리를 다는 이유. 그 부분은 3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5조를 넘어서 그 안에 3, 4합병, 전고점 돌파, 빅팜을 향해 가기 때문인 걸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4년을 기다렸잖아요. 조금 더 1, 2년 마음 여유롭게 가지고요. 그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4년 좀 넘었죠? 5년차, 6년차 그 기준점일 길 바래요. 저 또한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다. 자, 힘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